K9 자주포의 성능 개량된 모델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급된 K9 자주포의 K9A1 버전이 K9A2로 탈바꿈합니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군에 보급된 K9 자주포는 K9A1 버전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 모델을 2020년인 올해 말까지 K9A2로 성능 개량할 계획입니다. 성능 개량된 K9A2는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신관 시한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킬 예정이고 향후에는 K9A3 버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K9A3 버전은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운용 병력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600문가량을 수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 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약 2조 원 규모입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로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어 미국 M109A6, 영국 AS-90에 비해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PZH-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입니다.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현지에 맞게 개량한 K9 바지라 자주포 41문을 몇 달 앞당겨 인도받아 실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인도받은 K9 자주포 신문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 한 대당 한국군 납품 가격은 약 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 개량된 모습을 올해 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는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습니다. 벌써 개발된 지가 전력화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성능 개량 사업은 필요한 듯합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우수한 자주포이지만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성능은 지금부터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의 감소 능력, 해, 공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에 성능 개량 및 무인화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나친 무인화로 인해서 막상 전장에서 성능을 발휘 못한다던가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연구가 뒤따라야만 할 것 같습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K9 155mm 자주 곡사포는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에서 독자 개발한 자주포이다. 현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 자주포를 운용해오던 대한민국은 1985년부터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천여 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당시 한국의 화포 전력은 북한에 비하여 열위에 있었다.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화포의 절반가량이 자주화 및 차량 탑재용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 전력을 보유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자 했다. 특히 사정거리가 증가된 야포를 배치하여 군단 중심 작전에 대한 화력 지원이나 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이에 따라 KH-179와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육군은 K55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의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자주포 K9는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차세대 자주포는 삼성 테크윈,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가했다. 그래서 K군은 1990년대 국방과학기술의 총화와도 같은 존재이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 K9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K55 자주포를 개량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이후 2018년 8월 22일부터 K9 자주포의 개량형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특징: 포탄의 발사속도,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탄 취급장치, 뇌관 추출기구를 자동화하였고 격발기구를 유압작동식으로 제작하였다. 급속 발사 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 사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증대 효과가 있다. 사격 임무 접수 후 정지 상태에서 초탄 발사 시간은 30초, 기동 중에는 60초 이내에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 K9 자주포는 일제 사격에 유리하며 한 목표 지점의 고각을 달리하여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유사시 대부분 갱도 형태로 구축된 북한 포진지의 다양한 각도로 효과적인 포격을 가할 수 있다. K9는 52구 경장에 155mm 포신을 채용하여 사정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났다. K9는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K9는 자동 장전 시스템과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K9의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지향시키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한다. 결과적으로 K9 자주포는 서 있는 상태에서라면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게다가 K9는 혼자서 사격 재원을 바꾸면서 사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K9는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67kmh까지 달릴 수 있어 K1 시리즈 전차와 동등한 기동 능력을 자랑한다.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포탑 구동 장치 및 통신 장치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한 사격 재원 또는 사격 지휘소로부터 접수된 사격 재원에 따라 포를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은 단단하지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포병 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생방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K9는 미국이 보유한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이다. 어떤 재원을 살펴보아도 세계 정상급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다. 바로 이런 K9의 성능에 주목한 터키는 K9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에서 생산한 T-155 FIRTINA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 K9는 대당 가격이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체계이다. 약 10억 원이었던 K55 자주포에 비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K55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인데다가 동급의 최첨단 자주포인 PZH-2000의 가격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가격대 성능 면에 있어서도 K9는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라고 하겠다. 추가로 자체 수출로 폴란드에 수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완전제 수출로는 인도에 100여 대를 파는 것에 성공했다. 재원 요약 3. 반도체 패키징, K9 자주포 부품 국산화 소재, 부품 개발 8,800억 투입.
정부가 올해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연구에 8,800억 원을 투입한다. 수입에 의존한 반도체 패키징의 최종 공정 기술과 K9 자주포용 엔진 부품 등도 국산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신규 연구 개발 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81개 과제로 1,9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은 총 8,866억 원 규모다. 이 중 계속 예산은 5,979억 원, 신규 예산은 2,887억 원이다. 이번 공모는 신규 예상 중 일부에 대한 1차 공모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91개 과제에 1,005억 원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인 대면적 첨단 패키징용 본딩, 몰딩 장비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8.5세대 유개발광 다이오드용 클러스터 스퍼터 장비, 항공기 주요 부품인 고성능 헬기용 주기어박스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량 수입 중인 반도체 첨단 패키징용 본딩, 몰딩의 점유율을 국내 시장의 70%, 해외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전량 수입하고 있는 8.5세대 OLED용 클러스터 스퍼터 장비 국내 자급률도 30%로 높인다. 헬기용 주기어박스도 4조 1,000억 원 규모로 수입산을 대체한다. 탄소 중립을 위한 소부장 친환경화는 60개 과제로 총 608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주요 과제로는 바이오매스 기반 미래 차용 친환경 타이어, 저전력 소비 잉크 소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납부타 대체 원료 개발이다. 정부는 미래 차용 친환경 타이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5% 달성할 계획이다. 저전력, 친환경 잉크 소재는 매출 규모 1조 원 이상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전량 수입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용 촉매도 10%가량 수입을 대체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24개 과제, 242억 원을 지원한다. 수소 충전기용 압축기 및 핵심 부품, 태양광 생산 효율 향상용 대면적 태양광의 핵심 소재, 부품 등이 개발된다. 이로써 수소 충전기용 핵심 부품의 수입 대체와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면적 태양광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등으로 약 3,400억 원 이상의 매출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국방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6개 과제에는 94억 원을 투입한다. K9 자주포용 엔진 제어 부품, 한국형 전투기에 사용되는 X밴드 레이더용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모놀리식 마이크로파베로 개발이 목표다. 정부는 K9 자주포용 엔진 제어 부품의 경우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약 8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X밴드 레이더용 반도체는 수입 물량 1,100억 원가량이 국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경호 산업부 소재 부품 장비 협력관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 역량 확충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